실언이란 말이 마음보다 먼저 세상에 나간 순간을 일컫는다. 그 순간은 짧지만 그 여운은 길다. 말이 채 식지 않은 공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입을 가장 먼저 의심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정말 그 뜻으로 말한 걸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실언이란 단지 말의 실패가 아니다. 그건 마음이 너무 앞서간 흔적이다. 아직 다듬이지 않은 진심이 상대의 얼굴이나 공기의 틈을 보며 급히 모습을 갖춘 것이다. 한마디로 사랑이 서두른 결과다. 옛사람들은 말을 다스리는 일을 늘 신중하게 여겼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이 말하면 궁해지고 그침을 알면 해가 없다. 그는 말을 절제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보다 마음이 늦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충분히 가닿기도 전에 내뱉은 말은 그 뜻이 옳더라도 공명하지 않는다. 그 말에는 무게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의를 품고 산다. 그러나 선의는 때로 형식의 옷을 너무 서둘러 입는다. 상대의 침묵이 불편할 때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그 말은 따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익지 않은 따뜻함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말을 어버라 부른다.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마음의 행위로 남는다는 뜻이다. 즉, 말은 단지 소리의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습관이 맺은 하나의 결과다. 실언은 그 결과 중에서도 마음이 형식을 따라가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이 시기를 놓친 것이다. 모든 말에는 때가 있다. 말이 제때에 피어나면 향기가 되고 시기를 잃으면 미안함이 된다. 그래서 실언의 아픔은 단순히 후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때를 잃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측은지심이라 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성질이다. 실언은 바로 그 측은지심이 너무 빠르게 언어의 옷을 입은 순간이다.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그 진심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실언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건 인간의 성정에서 비롯된 필연이다. 다만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되새길 필요는 있다. 왜 나는 말을 서둘렀는가? 그 서두름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는가? 혹은 내 다정함을 증명하고 싶었는가? 이 물음은 단지 도덕적 반성의 형태가 아니다. 그건 자신이 관계 속에서 어떤 온도로 존재하려 하는가를 묻는 사유의 시작이다. 진정한 다정함은 말보다 늦게 도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실언을 한 자리는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이 바로 진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다음엔 조금 더 느린 다정함을 배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의 참뜻은 단순히 의지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다. 인간은 함께 있음을 통해 자신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빛 하나, 조용히 맞닿는 호흡 하나에도 마음은 반응한다. 그 반응의 가장 섬세한 형태가 다정함이다. 다정함이란 타인에게 닿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건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성향이다. 맹자는 말하였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기 때문이다. 측은지심, 그 마음이 바로 다정함의 기원이다. 다정함은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이자 그 고통을 나의 일로 느끼는 감수성이다. 문제는 이 감수성이 너무 예민할 때 생긴다. 누군가의 불편한 표정, 어색한 침묵, 미묘하게 낮아진 목소리를 마주할 때 그 마음은 곧장 반응한다. 내가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지나치는 순간 다정함은 조급한 행위로 변한다. 조급한 다정함은 언뜻 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관계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다. 상대가 침묵하면 그 침묵이 나를 거부하는 듯 느껴지고 공기가 잠시 식으면 그 냉기가 나 때문인 것 같아진다. 그래서 말한다. 괜찮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편이야. 그 말들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 다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려는 나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그 차이를 우리는 자주 구분하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을 폴리티콘 존, 즉 사회적 존재라 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완성한다. 하지만 그 말의 반대편에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을 위험도 함께 있다. 다정해지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안전하게 느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정함은 때때로 확인의 수단이 된다.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가?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너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들은 모두 다정함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다. 그림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빛이 없었다면 그림자도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 다만 그 그림자가 너무 커질 때 다정함은 진심보다 형식이 된다. 그때 사람은 말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가 된다. 말이 관계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계속 세워야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옛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경계했다. 중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성이란 하늘의 도요. 성을 다하려는 것이 사람의 도다. 성은 흔히 진실됨으로 번역되지만 그 뜻은 조금 더 깊다. 그건 마음과 말, 생각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진심이 아직 말의 형태를 찾지 못했을 때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말이 마음보다 앞서면 성이 깨어진다. 그 깨어짐이 바로 실현의 순간이며 그 자리를 우리는 오래도록 부끄러워한다. 다정함의 본질은 즉시 전달되는 말이 아니다. 그건 상대의 시간에 머무를 줄 아는 마음의 속도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앉아있는 침묵이 가장 다정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다정함이란 말을 잘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말을 멈출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지혜는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실현을 통해 배운다. 말이 마음보다 빨랐던 자리마다 조급함의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을 통해 비로소 다정함이 어떤 온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는다. 실현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방식이다. 그건 다정함의 실패가 아니라 다정함이 자신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가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는다. 다정함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그 빛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고 그 그림자는 좋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다. 처음에 다정함은 순수했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다정함은 조금씩 방향을 잃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품는다. 그때 다정함은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인정의 전략으로 변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말에 능하지 않다. 그 말은 군자가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단지 말이라는 그릇에 자신을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그 사람의 다정함은 이미 타인의 시선을 향한다. 좋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본능이다. 인간은 거울이 없던 시절에도 언제나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았다. 아이 시절 부모의 표정을 살피며 내가 괜찮은 아이인가를 확인하던 그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존재의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그런데 이 욕망은 언제나 다정함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친절히 말하고 배려하고 웃어주고 맞장구를 친다. 겉으로 보면 사랑의 언어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조심스러운 계산이 숨어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미움받지 않겠지. 이 말은 듣기 좋을 거야. 이 정도는 해야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 마음의 작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내 다정함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은 곧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좋게 보이려 애쓸수록 상대의 표정 하나하나가 더 크게 다가온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싹 튼다. 그리하여 다정함은 점점 감정의 갑옷이 되어간다. 온기를 품은 듯하지만 실은 방어의 무기다. 좋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일로 변한다. 그 차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다정해 보이려 애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말이 비어버린다. 그 말 안에는 더 이상 마음이 없다. 장자는 외물편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말이 닿으면 침묵이 있다. 침묵이 닿으면 마음이 있다. 말은 결국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그릇이다. 하지만 좋게 보이기 위한 말은 마음으로부터 멀어진다. 그건 진심의 통로가 아니라 관계의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장식이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쉽게 무너진다. 조금의 오해나 침묵만으로도 금이 간다. 우리는 종종 다정하면 다 괜찮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다정함은 좋게 보이려는 욕망을 통과한 뒤에야 도달할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는 외로움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정함은 허울이 아니라 존재가 된다. 좋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욕망은 억누를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여다볼 것이다. 그 안에는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닿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그 두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다정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노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큰 다정함은 섬세하지 않다. 진짜 다정함은 계산되지 않는다. 좋게 보이려는 다정함이 아니라 그저 존재로 머무는 다정함. 그것은 말보다 느리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다. 누군가에게 다정해지고 싶은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다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타인의 마음을 살피느라 정작 자기 마음의 문턱은 늘 닫혀 있다. 괜찮다는 말을 수없이 내뱉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 말을 한 번도 건네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말실수로 괴로워한다. 그 실수가 부끄러운 이유는 말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다정함의 그늘이 만들어낸 자기 부정의 슬픔이다. 실언은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에게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던 습관의 결과다. 자기 마음의 흐름을 듣지 않고 늘 타인의 반응을 먼저 살피며 말해온 사람은 결국 자신의 언어를 잃은 사람이 된다. 공자는 과언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고 했다. 말이 지나친 것은 말이 모자란 것보다 더 큰 결핍이라는 뜻이다. 지나친 말은 자기 마음의 자리를 침범하기 때문이다. 그 말들은 타인의 마음에 닿으려다 결국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실언을 하고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은 사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보다 나는 왜 그때 나답지 못했을까라는 자기 상실의 슬픔에서 비롯된다. 그 순간 말은 관계를 잃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통로가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언은 이미 흘러간 말이지만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문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문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나를 이해하겠다는 자비의 문이다. 그 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는다. 그때 나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상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사랑받고 싶은 두려움으로 억지로라도 다정해지려 했던 나를. 그건 어쩌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스스로를 꾸며내야 했던 아주 오래된 생존의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 노자는 말했다. 사람을 이기려는 자는 스스로를 잃는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비로소 남을 이해한다. 실언을 했다는 건 그 짧은 순간에 자신보다 타인의 눈을 더 믿었다는 뜻이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직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 신호다. 실언은 우리가 성장하는 도중에 남긴 가장 인간적인 메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실언을 후회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말을 잘못한 것을 괴로워하는 마음속에는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다정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자신을 향해 한 번이라도 돌아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더 이상 실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침묵을 견딜 수 있는 힘이란 입을 다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는 믿음이다. 세상은 빠르게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만 진심은 언제나 느리게 도착한다. 그 느린 말, 늦은 말 속에야 진짜 마음이 산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실언을 통해 나를 배운다. 그 말은 곧 나는 나의 불완전함으로 사람을 이해한다. 라는 뜻이다. 실언은 실패가 아니다. 그건 진심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조금 비틀리고 조금 늦게 닿을 뿐. 그래서 괜찮다. 당신의 말이 어색하게 튀어나온 그 순간에도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있었다. 말을 통해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 침묵으로 회복하면 된다. 말로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말 없이 사랑을 보여주면 된다. 다정함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다. 타인에게서 나에게, 그리고 다시 타인에게.
장자의 한 구절로 이 글을 맺고 싶다. 큰 바람은 오래 불지 않고 큰 비는 오래 내리지 않는다. 말실수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그 고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를 지나며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한 사람이 된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 좋게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조용히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이미 다정하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평생 실언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말은 언제나 마음보다 앞서가고 그 마음은 늘 말의 뒤를 따라가며 뒤늦게 수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말이라는 서툰 다리를 건너야만 비로소 서로의 세계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며 조금은 알게 되었다. 괜찮게 보이려 애쓴 나도, 실수로 마음을 다치게 한 나도 결국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완벽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진심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은 말의 틈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진심이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든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